조선총독부 식민사학계만 남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모든 학설과 모든 뭐 대학, 우리나라 강단 대학이 많고 사학과가 많은데 이들이 100% 장악했죠. 그리고 자기네 총독부 학설을 따르지 않는 역사학자들을 갖다가 제야라고 이제 폄하한 것이 현재 통용되는 제야사학계라는 거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이제 용어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저 강단 식민사학계 문제점이 뭐냐면 다 토막토막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는 사람은 고대사만 해야 되고, 뭐 조선 사는 사람은 조선사만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칸막인데 그렇게 해놔야 전체적인 우리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각조각 다 식민사학으로 유지하면은 전체가 이제 식민사학이 되는데 일이관지하게 되면은 뭔가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돼 있죠. 그 총독부 역사관은 하나뿐인 정설로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해방 이후에 뭐 평균 국민소득이 뭐 60몇 달러, 뭐 50몇 달러 이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3만 달러 이상 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가가 되었는데도 그건 외형만 커진 거지 머리는 여전히 이제 총독부 역사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일반 대중에게 이제 역사의 참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저작들을 좀 많이 펴내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매국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나, 또 뭐 우리 안의 식민사관, 한국사 뭐 그들이 숨긴 짓을 이거를 읽어보면서 이제 소장님께서 상당히 이 역사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뭐 역사 대담의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야라고 하면은 이 가야에 대한 어떤 왜곡 문제라든가 이거를 보려면은 그 조선 총독부의 임나일본부를 이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임나일본부 서류라는 것이 핵심은 뭐냐면 서기 369년부터 562년까지 일본의 고대 야마도 외가 가야를 점령하고 그 가야에다가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세워서 약 200여 년 동안 지배했다는 게 이제 핵심 골자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임나일본부설 때문에 과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서에나 지금의 한국 강단의 식민사학자들이나 전부 다 이고옹호하는 데에 모든 역량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사를 갖다가 가야 고분을 유네스코 등재하면서도 여기 임나일본부를 끌어들인 이유도 이 부분 무너지면, 그러니까 식민사학의 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단군은 가짜라는 단군 국조 단군 부인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낙랑군 한사군이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고 그다음에 한사군은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한반도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임나 가야설, 임나일본부설 이것이 있죠. 그 외에 또 반도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국경도 다 지금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그다음에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까지인데 이거를 쫙뚝 잘라가지고 이제 지금의 압록강에서 지금 함흥 정도까지 아주 수천리 강역을 축소시킨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이제 임나일본부설이 소위 말하는 일본이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라는 뜻의 정한론의 이제 핵심 논리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 이 가야 역사 문화유산을 이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그 가야사를 그 연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 전제부터가 그 가야라고 말을 했죠. 근데 가야가 뭐 호남까지 걸쳐져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뭐 그 용호남의 지역화부로 이야기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잘못된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야사 복원을 지시했을 때 식민사학자들은 막 반대 일색이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주 이제 환영하는 일색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야가 임나라는 그 식민사학의 대전제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로 당선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회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인 식민사학 적폐를 해체하는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임나가 가야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그 가야사를 이제 복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그 노정돼 있는데요. 그 여기에 지금 국고 1조 2천억 원을 뭐 요 문제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국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여기에 이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인 임나 가야서를 복원하는 쪽으로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걸 갖다 그 유네스코에 뭐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이 알려지고 나니까 식민사학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라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그 전북 남원 시민들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일본역에 나오는 김은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그럼 고대부터 왜의 식민지였단 말이냐라고 해서 상당히 강한 이제 시민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등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임나는 가야다 이런 논리에서 그 등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주요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혹시 하고 계신지요? 그 7개 고분군을 신청했는데요. 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7개 고분군이 대부분 5, 6세기 때 고분군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가야는 서기 1세기부터 그 출발해가지고 서기 42년에 건국돼서 그 562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인데 그럼 그 가야를 가지고 가야사를 유네스코 등재하려면 서기 1세기 때 가야 건국부터 이야기해서 가야 멸망까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 다 임나일보 무설 때문에 앞부분은 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짜라고 그런 가야 초기사는 다 가짜라고 하니까 그 5, 6세기만 가지고 이제 등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북 남원은 그 야마도 외에 그 식민지라는 김은국으로 등재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경남 합천은 그 임나 소위 말하는 이제 야마도회가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 7국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뭐 비자벌이니 뭐 탁순이니 뭐니 하는 임나 7국 중에 하나인 다라국이 바로 합천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등재 신청을 했죠. 그러다가 그 대한사랑 분들이 일찍이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그 지방에서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남원신문에서 저를 한번 초청해 가지고 그 강연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원분들이 이 고대 식민사학자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김은국고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은국이 뭔지 모르고 실제 좋은 건 줄 알고 뭐 심지어는 김은무나 선양에 뭐 이런 사례법인도 뭐 만들어져 있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뭐 고대 사료를 직접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에서 이 김은국이라는 게 뭐냐, 야마도 외의 식민지다라고 일본 서기 가지고 또 설명했더니 이제
남원 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제 그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남원은 또 만인 의총이 있는 데잖아요. 정우재란 때 10,000명이 일본에 저항하다가 이제 세상 떠난 곳이라고, 세상 떠난 그야말로 옛날부터 항일의 고장인데 거기를 갖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금 등재 신청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니까 창원하고 이 합천하고 남원에서 학술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남원 학술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시민연대 대표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한 게 지금도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소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갔으면은 일본의 초중고생들이 남원으로 수학여행 엄청 몰려올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원 여기가 원래 우리 고대 야마도회가 지배하던 곳이야. 이게 한국 정부에서 유네스코에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여기 봐라 기문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냐. 이게 우리 고대 야마도회가 지배하던 땅이야. 이럴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런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결국은 기문과 다라를 빼지 않은 상태로 지금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두 지명이 들어가면은 역사적으로는 한국은 다시 한번 문 닫은 것과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 돈으로 임날본부서를 갖다가 해달라, 임날본부로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한 셈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다 우리가 아직까지 뭐 영토는 뭐 해방됐다 그러는데 뭐 영토 해방도 사실은 만주 땅은 말할 것도 없이 남북이 그 반도 내에 남북이 반으로 이제 갈라진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영토도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셈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뭐 정신 같은 경우는 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식민사학이 계속 이제 지배를 해왔고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일본 구급파의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친일 구조가 워낙 학교에는 특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은 대학 교수 되기가 아주 쉬운 구조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임날본부서를 떠들기 시작하면서 더 악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그 등재 과정에서 그 기문과 다라, 그 남원과 합천 이 내용을 바로 잡거나 뭐 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국연대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마치 이제 뺄 것처럼 아주 시민들이 항의가 심하니까 했는데 결국 안 빼고. 근데 당초에는 그냥 기문국이다, 다라국이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항의가 심하니까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배치는 못하고 뭐 기문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재 신청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상당한 배후가 있지 않으면은 제가 합천 토론회 마지막에서 그랬어요. 문화재청에다가 당신들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아니냐. 우리가 요구하는 게 간단한 거다.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갖고 하라고 일본 구급파들의 성서인 일본서기 갖고 하지 말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지고 등재 신청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냐.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막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밖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시민들이 그 문화재청과 거기 참석했던 강단사학자들 가니까 막 시민들이 매국노드라 해가면서 막 이제 이 비판하고 소리 지르고 막 했었는데요. 저 그걸 보면서 아니,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 과도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하고 싶으면은 신청하려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가지고 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데 이걸 거부하고 끝내 일본서기 가지고 일본서기로 고집하니까 그걸 현장에서 본 시민들이 막 이제 매국노라고 욕하는데 그 욕을 먹고 나서도 그대로 기문과 다라를 안 빼고 신청했다는 이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입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빼야 되겠다라고 할 텐데 그 못 뺐을 때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죠. 예. 뭐 말씀을 듣고 보니 뭐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고 뭐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된 내용으로 뭐 등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아니고 거의 뭐 반드시 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등재가 돼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이제 야마토해가 지배했던 이 남쪽 땅 이렇게 이제 돼버린다는 거는 참 이제 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광복 지금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뭐 식민사학의 잔재들이라든가 뭐 지금 이야기하는 임나일본부의 유령이 살아있다는 게 참으로 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임나일본부를 이야기하는 그 기저에는 근거에는 지금 그 일본 서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뭐 조금 더 상세한 논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본 세계는 그 어떤 책인지 그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서기는 그 서기 720년에 이제 편찬된 책인데요. 100제개가 주로 그 편찬을 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100제개가 편찬했다라고 보면은 720년에 이제 100제는 그 660년에 이제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663년에 이제 백광전투에서 그 패배하면서 그다음 100제가 멸망하고 100제개가 주로 이제 일본 열도로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마도의 자체는 그 100제의 한 담로거나 이제 제후국이나 이제 그러한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기 720년에 그 상당한 그 자기네 본국을 뺏기고 왔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원한과 저주를 가지고 이제 편찬을 한 책인데 그런 와중에서 일본 서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일단 연대가 안 맞는다는 부분하고 연대라는 거는 가장 역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인데 야마도에는 그러니까 일본 서기가 야마도의 역사인데요. 야마도에는 그 시작이 아무리 빨라야 3세기 말경쯤에 이제 가야계가 참 건너가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서기는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약 1000년 정도를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보면은 뭐 한 임금을 2명, 3명으로 나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역사서 1000년을 늘려놨으니까 그 1000년은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연대부터 안 맞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야마도의 자체가 100제의 제후국 담론인데 이걸 거꾸로 이제 100제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그 원래부터 황제국이었고 고구려 100제 신라 뭐 가라 임나는 다 제후국이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거꾸로 이제 소설한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고구려 100제 신라 뭐 임나가 조공을 바쳤다 뭐 했다는 일본 서기는 보면 아주 조공의 한이 맺힌 적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거는 예를 들어 시기로 보면은 고구려 광교토대왕도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이제 김석형이라는 이제 대구 출신으로서 월북한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역사서를 다 거짓말로 쓰겠느냐. 이거를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100제 신라 뭐 가라 임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 본국 원래 한반도와 이 대륙에 있던 본국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 소국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분국서를 1963년도에 제창을 하죠.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로 제창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가장 이제 정확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학계에서는 임나는 남한 학계는 아직까지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남한 학계는 일본인들이 한 대로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 학계는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자꾸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 일본 구구파의 논리대로 자꾸 이제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토론회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듣고 싶은 게 일본 서기에도 또 뭐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도를 잘 알죠. 제가 사실이 있다라고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저 이덕일 소장도 일본 서기 사실이라 그랬다라고 하려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제 일본 서기는 이제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서기에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거다.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일본 학자들도 이게 못 믿을 이야기다라고 한 걸 갖다가 대일 항전기 때 일본 구구파들이 보니까 야마도에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다 제후국으로 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우기기 시작한 게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예. 참 저도 한국과 일본의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고사기라든가 일본서기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본서기의 내용을 그리고 연대를 그대로 믿고 아무리 연대를 믿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걸 이제 또다시 계산해서 해내곤 있지만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조작이라 할까요? 이런 냄새가 풍기는 거는 너무 많거든요. 이게 보면은. 그렇죠. 예. 삼국사기와 비교하면 삼국사기는 간략합니다. 육화 원칙에 간략하게 쓰여져 있는데 일본학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예. 저희가 이제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일본학의 한 학기 강독한 적이 있는데 하다 보면 항상 천황이라고 나오지만 천황이 야외에 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요리하려고 하는데 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동이 벌어지고 하는 그건 뭐냐면 역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일본은 제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칼이고 전부 다 백제에서 공기로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칼이 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황제 천황이라고 하는데 천황이 야외에 놀러 갔는데 요리할 칼이 없는 그런 사회가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가야를 식민지로 삼아서 임날본부를 설치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SF 같은 거를 갖다가 믿는 유일한 집단이 일본 구구파들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한국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니까 이거야말로 세계 역사학계의 아주 미스터리고 연구 대상이에요, 그 자체가. 예. 이제 일본서기를 추종했을 때 이제 아까 가야의 건국 시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김수로 왕이라든가 허황우의 이야기가 전부 다 이제 무시돼 버리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가야 건국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건국 시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남원 토론회 때 제가 저쪽 강자 쪽 대표로 나온 분에게 물어봤어요. 김수로 왕이 건국했고 그 부인이 허황우라는 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 했더니 이분이 변환이었고 또 장황하게 설명하길래 또 질문이 간단하지 않냐. 김수로 왕 부부가 건국했다는 거 인정하냐 안 하냐. 간단하지 않냐. 그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 되지.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인정한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장면들을 보고 가락종친 700만도 상당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엔 이분들이 몰랐죠. 한국 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식민사학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말을 갖다가 교묘하게 하는 그게 아주 습성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야는 김수로왕이 건국하지 않았다.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서 사실상 가야는 뭐 이렇게 말 돌려가지고 뭐 변한 12국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3세기 말에 이 연맹체가 됐다. 그러면서 가야는 3세기 말에 건국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뭐 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법을 알고 이 사람들이 쓰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간파 사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역사나 하는 분들이 봐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삼국 유사뿐만 아니라 삼국 유사에 김수로왕이 건국했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호황후가 48년도에 그 아유타국에서 왔다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핵심 이유가 도대체 뭐냐 따져보면 전부 다 임날본부설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가 1세기에 서기 1세기에 건국했냐 아니면은 지금 식민사학자들처럼 뭐 이제 3세기 말에 건국했냐라는 거는 그 역사학적 자기들 하는 대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역사학적 방법론이란 건 결국은 문헌 자료가 어떻게 돼 있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는 고고학 유물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럼 문헌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전부 다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서기 47년 삼국사기로 보면은 신라와 가야가 격렬하게 전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럼 문헌 자료로는 1세기 때 가야란 국가가 있었다라는 거를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근거로 나오죠. 그럼 고고학 유적들은 뭐냐면 이 고고학 유적에 관한 것들도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 식민사학자들은 이 고고학 나중에 이 사람들이 쓴 고고학을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북한의 조희승이라는 학자가 써놓은 걸 보면은 좀 더 이제 명쾌해지는데요. 서기전 2세기에 창원 다호리에서 벌써 쇠 도끼가 나옵니다. 철제 도끼가 나와요. 그리고 서기 1세기나 그 이전 무렵에 김해 대성동에서 이 거대한 지배층의 고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제 무기류하고 그다음에 이 고분이 지배층의 고분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미 계급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서기 1세기에 이미 이제 가야 지역에는 안천배 교수님이라고 고고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부산시 문화재위원장도 하신 분인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가야토기인데 서기 1세기 때 이미 신라토기와는 다른 가야토기가 낙동강 쪽에 쭉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문헌으로 보나 고고학으로 보나 가야는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말하면 전 세계 학교에서 12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유독 두 집단 일본의 구구파들 다시 한국 재점령을 꿈꾸는 신정한론 세력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 강단의 식민사학자들만 가야는 3세기 말에 건국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 요즘 상황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부 다 눈이 하나인 사람들만 다 사는 어느 마을에 가면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측면에서 학계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관료나 뭐 지식인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가야가 3세기 말에 건국했다는 등 하는 논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 1세기에 이제 가야가 건국되었다는 문헌적인 이제 사료도 충분히 지금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고고학적인 유물이 충분히 있는데도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런 직접적인 답을 듣기 위해서 말을 건넸을 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스무스 가가지고 3세기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그러면 이제 그 김수로 왕과 이 허황후 이야기를 뭐 신화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요? 근거는 못 믿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 후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 논리는 후대에 쓴 책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모든 역사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모든 역사는 대부분 이제 후대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임나일본보서를 가지고 임나일본보서를 성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나일본보서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야공국설도 전부 다 가짜로 몰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분명히 서기 1세기에 가야가 공국했다라고 나오면 이걸 부정하려면 부정하는 다른 문헌 자료를 갖다 대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일본 서기로 보면 이 사람들은 가야가 임나라는 건데요. 일본 서기로 보면 임나라는 용어가 일본 서기 연대로 치면은 서기전 33년에 이미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서기 42년에 공국했다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는 그 90년 전에 임나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논리는 조금만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어거지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어거지를 갖다 이 일본인도 아니고 이 한국의 거의 100% 고대사학자들이 추종한다는 게 참 미스터리인 거죠. 네, 일제강점기의 식민사관이 가야사에 투영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덕일 소장님과 함께 가야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호칭 문제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가야의 건국 시기에 대한 주류 학계의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야는 과연 임나인가 이덕일 소장님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임나일본보서를 공인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대단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이 문제가 이 상태로 유네스코 등재되면 그다음엔 바꾸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게 나라 팔아먹은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팔아먹는 게 땅 팔아먹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역사 팔아먹는 거 두 가지인데 역사 팔아먹으면 그다음에 땅 팔아먹게 돼 있어요. 일본이 그다음에 와가지고 너네 정부에서 지금 우리 식민지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사이토바루 고분군에서 철모가 나왔는데 그 철모가 저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철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임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야마도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근데 큐슈에 있을 때는 가야계가 우세하다가 이들이 이제 나라로 오사카 부근에 나라가 수도지 않습니까? 뭐 나라 자체 발음이 나라잖아요. 그 나라로 이주하고 나서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것이 그 일본 야마도의 이제 사인 거고, 그러고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없이 이 야마도의 자체는 백제의 담노나 제후국인데 우리가 주인이라 백제가 본국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자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으로 국호로 바꾸고 이제 제후국의 자리를 갖다 황제국으로 이제 이 선언한 것이 일본 고대사의 큰 흐름인 거죠.